다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부산에 지금 뭐 살려고 하는 분들 지금이라도 이거 다 정리해서 뭐 수도권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뭐 계속 전월세를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제가 봤을 때는 부산에 사냐 안 사냐가 아니라 부산에서 좋은 거를 살 수 있으면 최대한 좋은 거 사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순자산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걸로 지금 수도권에 아주 뭐 괜찮은 걸 산다라고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 살면서 주택 구입에 대해 고민이 있어가지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24살에 아이가 생겨가지고 갑작스럽게 결혼을 또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외벌이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니까 대출금만 갚아나가면서 저축은 거의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7년 전에 살던 빌라에서 이사를 계획할 때 저는 전세나 준신축 구입을 주장했지만 아내는 과도한 대출과 주거 불안정. 그럴 수밖에 없죠. 저 때 이제 아이가 둘에 막 이제 교육비 막 그렇죠. 들어가죠. 그런데 무리해가지고 집 샀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이제 아내분은 그게 걱정이 되실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을 이제 뭐 최소화하면서 2억대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입지가 좋은 것도 아니라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7년이 된 거잖아요. 매수한지. 근데 가격이 똑같다는 거는 안 오른 게 아니라 가격이 내려간 거잖아요. 사실상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보통 10년에 2배 정도를 봐야 되거든요. 10년에 2배 정도는 올라가 줘야 사실 본전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요. 집값이 뭐 10년에 와 2배 뛰었네 많이 뛰었네가 아니에요. 우리 김밥 가격만 생각하더라도 코로나 전에 참치김밥 3,000원 뭐 이러는데 지금 뭐 5,500원, 6,000원 뭐 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물건을 사는 것도 뭐 살 때 이제 막 대출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게 안 올라가 주는 거를 산다라는 게 이게 좀 되게 큰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안전하게 대출 없이 사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나를 또 이렇게 상대적 가난에 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때 한번 후회를 하셨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이제 중3에 초5예요. 그럼 이제 뭐 돈 많이 들어가죠 이제. 거기다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저축도 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 시작이 이제 애들이 크니까 이제 드디어 맞벌이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어릴 때 아이가 어리거나 아이가 뭐 한 명이거나 아이가 없을 때 오히려 그때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좀 바짝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애들이 커버리면요. 얘네들한테 이제 들어가는 기본 비용이 커지니까 사실 뭐 줄이려고 해도 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와요. 진짜 줄이는 건 거의 안 늘어나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안 늘어나면 다행이지. 얘네들이 또 앞으로 또 아이폰 사달라고 하고 막 한단 말이지. 가슴이 갑자기 근데 그거 막 한 달 월급치야. 막 근데 이거 막 사달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걸 안 사줄 수도 없는 막 그 힘듦. 자, 그전에는 버는 돈을 전부 지출했지만 올해부터는 200 정도 여유가 생기고요. 남는 돈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여유가 아직 많으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30년 된 구축이라서 이사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집 팔고 주식도 팔면 2억 정도 현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부산에 가고 싶은 주택은 6억 이상인데 부족한 4억 정도를 대출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대부분 뭐 저 정도는 대출은 받죠.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을 사서 대출을 갚는 것도 돈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꾼 거죠. 현금 100% 모아서 집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있다면 왜 돈을 현금을 다 모아서 집을 사셨다고요? 정말 그런 제가 분들은 한두 분 정도 본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이 엄청 잘 돼가지고 그런 분들 맞벌이 해가지고 열심히 돈 모아서 현금으로 집 사셨다고 대출 없이 물론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시긴 할 텐데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상승할 만한 자산을 사냐 안 사냐에서 위험도가 갈리는 거지 대출 자체가 문제라고 보시면은 사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게 좀 어려운 좀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자, 아니면 3억 정도는 전세를 가서 4년 정도 돈을 더 모으는 게 맞느냐. 또는 입지가 좋은 4억 구축을 옮겨가지고 살다가 옮겨타기가 맞을지 고민입니다. 부산에서 4억짜리 집을 4% 금리로 대출받아가지고 이득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주식을 할지도 막 고민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자가에서 살고 계시고 대출이 이제 한 1억 정도 남았는데 금리가 4%, 월 70만 원 상환하고 계시고 차량 하나 있으신 상태입니다.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딱히 없다고 적어주셨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사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니까 저축률이 20%대 이실 것 같고요. 포기할 수 없는 뭔가 그 비용이 좀 어디가 아프신가 보다. 병원을 이제 꾸준히 다니셔야 돼서. 자, 그럼 한번 전화를 통화하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벼락거지님, 안녕하세요. 네. 야, 근데 이제 벼락거지라고 말하기는 참 뭐한 게 이제 7년 전에 살까 말까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벼락은 짧게 단기간이잖아요. 7년이면 좀 긴 거니까. 아니,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집 사면 이제 떨어진다 해서 네. 안 샀는데 급등하다 보니까 그때 맞아요. 좀 벼락거지 느낌을 좀 느껴가지고. 근데 다행인 생각하시면. 거는 지금 부산이 그래도 조금 조정된 이후로 아직 그래도 회복을 못한 동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한번 잘 선택하시면 되는 거겠죠. 우선은 지금 그 아내분과의 어떤 그때 좀 이렇게 분쟁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2억대 아파트를 샀는데 그 이후로 가격이 좀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아내분의 생각은 우리가 그때 샀던 게 맞았다. 여기까지는 다 이제 설득이 되신 건가요? 네, 그까지는 되고 이제 주변에 가고 싶은 단지도 한번 다녀보고 하고는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집을 사자라는 거는 이제 얘기는 다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얼마짜리를 사냐 이제 이거에 가지고 이제 고민이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아내분이 파트타임으로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요거가 혹시 돈이 뭐 더 벌리거나 아니면 뭐 정규직으로 간다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왜냐면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제 다 커가지고 그 특별히 막 손이 막 많이 가거나 이러진 않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그러면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좀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네네. 본인이 하고 있는 일도 기술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좀 연봉이 꾸준히 올라가고 좀 안정된 직장인가요? 뭐 당장 뭐 회사가 뭐 어려워진다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 임금도 좀 꾸준하게 상승하는 정도.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딱히 지금 나이대를 고려했을 때 뭐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부산에 이제 4억을 4%로 대출 받으려니까 이게 갚아 나가는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게 뭐 그 정도의 상승이 있을지 이런 게 걱정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부산에 지금 뭐 살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이거 다 정리해서 뭐 수도권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계속 부산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앞으로 뭐 최소한 20년 이상 사시지 않을까요, 여기서? 네, 맞아요. 더 살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뭐 이사 갈 마음 있으신가요? 수도권으로 다 가족들 데리고 가실 생각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면 뭐 계속 전월세를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제가 봤을 때는 부산에 사냐 안 사냐가 아니라 부산에서 좋은 거를 살 수 있으면 최대한 좋은 거 사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뭐 수도권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뭐 글로 가시는 분들도 분명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순자산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순자산이 지금 한 2억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걸로 지금 수도권에 아주 뭐 괜찮은 걸 산다라고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부산에는 살 수 있어요. 부산은 충분히 살 수 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저는 부산에 어차피 거주도 하실 거라면 부산에 사는 건 맞고 제일 좋은 거 사자라는 생각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축률이 29%니까 이걸 좀 더 높여야 뭘 더 사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대출을 또 받으려면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신 거죠, 아내분께서. 그렇죠. 이제 시간을 좀 줄여서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회사에 그러면은 이제 4대 보험 다 되고 근로자로 계신 건가요? 그렇죠. 오후에만 이제 일하는 걸로. 오후에만 일하시는. 그거를 조금 가능하시다면 높여야지 대출 여력도 많이 나오세요. 이제 DSR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뭐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걸 받으실 수 있는 소득은 이미 초과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소득이 아예 높아서 그냥 우리 돈으로 해. 좀 저금리 못 받더라도 이러면 뭐 상관없는데, 정책 대출은 정책 대출대로 못 받을 정도의 소득이 돼버렸고, 그렇다고 소득이 왕창 높은 것도 아니고 애들 둘이 있으니까 또 지출도 많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막 진짜 쥐어짜가지고 저축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소득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내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혹시 아내분의 전공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하실 만한 일이 공백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 일을 저임금으로 받으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이제 공백이 아이 키우다 보니까 공백이 생겨서 이제 저임금으로 다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직원을 구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일하실 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얼마 정도 줘야 될지를 시세를 파악을 해봤더니 몸 쓰는 일이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못해도 300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못해도 300. 물론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야 그거 무슨 식당에서 일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정도 안 드리면 안 와요. 다들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시선을 좀 넓혀가지고 이건 사실 경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식당에서 일하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마 조금 눈을 돌려보시면 있으실 거다. 당장에 한 달에 150만 원이 급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 소득을 좀 늘리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일단 1번일 것 같아요. 지금 줄일 수 있는 거 애들 크는데 이제 교육비를 쓰시는 게 70만 원이네요. 근데 지금 보험이랑 가족계랑 해가지고 뭐 나가는 돈이 되게 많으신데 뭐 지병이 있으신가요? 의료비를 줄일 수 없다고 적어주셔가지고. 의료비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병원을 좀 대학병원을 다니는 게 있어서 그게 좀 줄이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저 보험으로 그게 많이 충당이 되고 남은 돈이 또 20만 원씩 또 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저 보험료 42만 원을 내면 1년에 500인데 그 500을 내고 혹시 그 이상을 계속 뭐 혜택을 받고 계시는 건가요? 저하고 아이들은 못 받고 있긴 하죠. 그러면 본인은 어떤 뭐 지병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뭐 그러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혹시 뭐 그 유전이 되는 그런 질환을 아내분이 앓고 계시는 건가요? 아이들도 이렇게 좀 보험료를 많이 내고 계세요? 뭐 유전이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또 그 부분에서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보험료 42만 원을 내면은 저게 적지 않은 돈이긴 한데 돈이에요. 소득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돈이고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 보험료 비싸죠. 지금 얼마예요 한 명당? 7만 원대 2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 애들은 좀 건강한가요? 뭐 그래도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키운 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건강상에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7만 원대면은 그나마 100세까지 보장된다 해서 그때 어려서부터 나 100세까지 보장해 주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애들이 돈 벌면 자기 돈은 또 자기가 벌어가지고 또 내면 되는 거니까. 가족계 22만 원도 있네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의료비만 적으셨지만 지금 다른 것들이 많은데 가족계는 또 뭐예요? 이제 그 양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좀 혹시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미리 조금씩 모아 넣자 해서 이제 모으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7년 전에 우리가 한번 집을 안 사가지고 뭐 상대적인 손해죠. 그때 뭐 2억이 올라갈 만한 집을 샀었다면은 뭐 대출 이자 갚고 한 것들을 다 이제 뛰어넘는 이득을 얻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조금 그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좀 저렴한 집을 샀더니 상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자도 안 냈지만 상승도 없으니 결론적으로는 손해잖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앞으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가진 순자산에다가 대출을 더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 이자에 어떤 부담이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딘가에서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줄이고 싶으세요? 차를 팔까 생각합니다. 차 팔아도 지금 유류비 15만 원인데 4인 가족으로 차가 한 대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보기에 가족 계 하시는 거 저거 누구랑 하세요? 형제들이랑 하시는 거예요? 네, 형제들, 양가 형제들. 지금 얼마 모여 있어요? 그 양가 합쳐서 한 5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차라리 지금 부담이 한 가구에서 22만 원씩은 굉장히 큰 부담이긴 하거든요. 차라리 저걸로 지금 내가 우리 가정에 돈을 모으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그게 해소된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목돈을 capture하는 게 훨씬 더 낫지. 평상시에 조금씩 모아서 저것도 공격적인 투자는 또 못 하잖아요. 분명히 어디 뭐 월급 뭐 적금 통장이나 이런 거 아니면 CMA 이런 거에 모아두실 거고 저걸로 S&P 500 이런 거 투자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뭐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자산이 불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4천만 원 받고는 없어요. 지금 아파트는 안 올라간다면서요. 네네. 저것도 무슨 주식이죠? 그 우리 사주랑 뭐 연금은 계속 넣고 있고요. 연금이요? 예. 연금 저축.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축도 30%밖에 안 되는데 자산이 불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냥 시간이 흐르는 것뿐이거든요. 시간이 흘러버리면 나중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못 하게 돼요. 이제 애들이 더 커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니까 뭐 지금 보험이나 가족계나 이런 것들이 다 미래를 대비하는 건데 미래를 대비한다는 거는 현재를 챙겨놓은 다음에 남는 돈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를 챙기지 잘 못했는데 미래만 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계속 뭐 이대로 갑니다. 그냥 이 상태대로 쭉 가는 거죠. 뭐 그거를 원하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네. 몇 년 지나서 그때 뭐라도 좀 해놨어야 됐는데라고 하면서 또 후회하실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220 지금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거 갚는 거 생각을 해보면 연금저축 나머지 남는 돈은 저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주식담보대출 63만 원 정도 받고 200만 원을 추가로 넣고요. 주식담보대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목돈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뭔가 투자를 하셔야 되는 나이대거든요. 그러니까 저 저축을 200을 하셔도 어차피 1년 지나면 3천 정도 저축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자산을 사놓으면 그게 3천 이상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투자를 잘 하셔야 되는 나이대고 그걸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뭔가 돈을 차곡차곡 쌓기만 하면 불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월 한 200만 원 정도 그냥 내가 번 돈을 저축하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상대적으로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너무 느리고 네, 그리고 너무 지금 그 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저축 20을 내고 계시지만 이게 사실상 1년에 240이고 10년 모아야 2,400입니다. 2배의 수익률이 낮다고 해도 5천만 원 정도라고 넉넉 잡아 볼게요. 그렇다고 해도 그게 노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20만 원은 사실 커요. 네. 근데 저런 것도 좀 낮추시고 다른 곳에 지금 집중이 막 분산된 저걸로 뭘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해서 목돈이 나갈 거라는 거를 걱정하시면 그거는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생기면 뭐 차라리 뭐 내가 뭐 신용 대출을 받든 뭘 하든지 해서라도 내자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지금은 우선 당장 뭔가를 좀 챙겨야 된다. 그러면 뭘 챙겨야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혹시 주식 투자 잘하세요? 어때요? 뭐 몇 년 해보셨어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고 우리 사주 하고 있고 아니면 그 연금 통해서 그냥 미국 주식만 사고 있어요. 본인의 어떤 투자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대충 생각해 보시면 주식으로 좀 큰 돈 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난 좀 그런 성향이 아니세요? 큰 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막 공격적인 막 투자하고 막 뭐 조사하고 막 알아내가지고 막 파고들고 막 이런 성향이세요? 아니면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천천히 하겠다? 네, 그냥 적립식으로만. 안정적으로 그냥. 네. 그러면은 사실 주식이 뭐 10% 올라도 400만 원 오르는 거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400만 원이 불어난다고 해서 우리한테 지금 유의미한 어떤 자산 상승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를 하나 좀 좋은 거 사시는 게 차라리 좀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소득만 보면은 뭐 6억 정도 대출을 받는 거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6억 대출 받으면 월 한 2, 300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축은 하고 계시니 그러니까 지금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게 아니라 우선 사고 나서 저축을 하는 거를 이제 반대로 원금 상환하는 것도 저축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갚아 나간다. 다행히 너무 다행인 게 부산이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아직 회복을 못한 곳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뭐 올해 말은 몰라도 한 내년 정도쯤부터는 그래도 좀 온기가 많이 돌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부산도 이제 공급 다 끝났거든요. 근데 문제가 부산에는 구축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축급에 가까운 걸로 최대한. 왜냐면 부산 사람들도 신축 좋아하고요. 부산 사람들도 뭐 화려한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끝나가는 마당에 가장 좀 그 부산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최대치를 하나 사놓으시는 게 저는 우선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아내분은 좀 이제 풀타임을 좀 뛰시고 가족 나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조금씩이라도 좀 줄이셔가지고 그 원금 상환을 하는데 조금 최대한 좀 집중하자. 그게 좀 맞지 않을까. 지금 한 달에 300만 원씩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한다. 저축은 하나도 못 한다라고 해도 그게 곧 저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셔도 돼요. 그리고 한 30년 상환 뭐 이렇게 끊으시면 되거든요. 굳이 있는 돈을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내가 빨리 이 안에 다 갚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다 갚는 사람 없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막 추가 상환하면서. 지금 뭐 원리금 한 달에 300을 갚는 게 무리 아니냐 이러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거든요. 이자는 실제로 80만 원, 90만 원밖에 안 되고 저게 큽니다. 그 원금을 갚는 게 거의 200만 원이에요. 그 원금을 갚는 거는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 200만 원이 부담되나요? 라고 말하시면 이상한 얘기인 거지. 그런데 플러스 그럼 그게 내가 그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이자라는 거를 부담하면서 내는 이 자산이 지금 가격과 10년 뒤의 가격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월세 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자산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전제가 그러니까 있어야 돼. 내가 대출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어떤 상승하는 걸 사야 된다는 건데 부산도 상승합니다. 합니다. 이거는 100%예요. 합니다. 지금 안 할 뿐이지 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부산에서 덜 오르거나 안 오를 수는 있어요. 부산 평균은 올라갈 건데. 그 말은 뭐냐? 부산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출 받는 게 무서워서 양극화에서 밑단에 있는 걸 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네, 그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대출을 좀 받더라도 좀 좋은 거 신축급으로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지금 살 수 있는 게 뭐 맥시멈 한 7억대도 살 수 있거든요. 그 정도면 부산에서 신축 살 수 있습니다. 신축 살 수 있어요. 신축급. 신축급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수가 이제 아이들 중3 초5라고 하셨죠. 네네. 중3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될 텐데 아이가 혹시 막 예체능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쪽에 재능을 보이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아유 그럼 다행입니다. 그냥 뭐 피아노 잘 치고 이러면 이때부터 이제 골치가 아픈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아이들이 더 크면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이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그 비용 증가는 아내분이 좀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든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대출도 무섭고 뭐 다 무섭다고 하면은 결국에 불어나는 자산을 아무것도 못 갖고 그냥 나이가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이건 답은 아니고 뭔가 바꿔야 되는데 바꾼다면은 뭐 주식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을 좀 투자를 하시든지 해야 되니까 그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부산에 대해서 막 다들 막 그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도 그러면 혹시 울산에 아는 분 있으세요? 혹시 울산에 아는 분? 혹시? 아니 울산은 없어요. 그러면 한두 달이 건너서 물어보세요. 울산 요즘 분위기 어떠냐고. 2년 전에 울산이 딱 부산 같았거든요. 우리 동네 끝났다. 답 없다. 뭐 울산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울산 분들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울산에도 이제 뭐 모든 동네는 아니지만 그 울산의 좀 핵심 지역들 막 지금 집값만 올라가고 전세 막 없어가지고 막 난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꼭 지방이라고 절대 안 오르는 게 아니다. 약간 순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궁금한 건 없고 이제 어차피 지금 분양가가 보면 지금 부산에 이제 분양가가 너무 고공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금 잡긴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분양을 사시는 것도 뭐 좋을 수는 있는데 지금 신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짓고 있거나 지금 뭐 이제 막 지어지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분양을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분양가 상한제도 다 적용 안 받는 거라 뭐 생각보다 비싸게 받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때나 시세보다 싸게 안전마진 먹으면서 그리고 새 아파트 이런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굳이 꼭 새 아파트에 들어가야 돼라는 것보다 준신축이라도 입지 좋고 사람들이 인기 많고 수요 많은 곳 그런 쪽을 골라보시는 게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신축이 좋긴 한데 신축이기만 한 것들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살기 좋은 거라는 건 이제 총점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좋은 거. 그러니까 연식만 새 거고 나머지가 다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연식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전반적인 뭐 역에도 가깝고 뭐 살기 좋은 곳 이런 걸로 좀 고르셔야 돼서 조심은 하시되 하여간에 막 구축으로 막 대출 받기 싫어해가지고 막 2, 3억대 사시지 마시고 지금은 좀 공격적인 대출을 좀 받아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부산도 앞으로 절대로 분양가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분양가 절대 못 내려갑니다. 그런 기대는 하시면 안 돼요. 안 지었으면 안 지었지 이제는 분양가가 내려갈 일도 없고요. 그게 지금 제일 싼 거예요. 여기서 분양가 더 비싸질 거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준신축들 신축급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산은 정말 좋은 데 사셔야 돼요. 좋은 거. 그러니까 대출 받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를 거 사셔야 돼요. 오를 거. 사람들 선호하는 거. 그러셔야 된다. 꼭 이번에 좀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간다고 해도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약간 위기감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